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 시간에 물질의 특성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색깔도 있고, 뭐 맛도 있고, 뭐 냄새 이런 것들도 물질의 특성이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이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밀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용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오늘은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뭐 때문에? 네, 상태 변화에 그 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물질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끓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 65도 정도에서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한 78도 정도에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메탄올, 에탄올 모두 그냥 액체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액체에서 쭉 해가지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 평평한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이거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같은 물질인 경우에 끓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100g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200g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1kg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동일하게 끓는 점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5ml의 에탄올과 10ml의 에탄올을 가지고 둘 다 끓여봤어요. 그랬더니 몇 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둘 다 78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끓는 점은 변하진 않아요. 다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요. 5ml짜리 에탄올과 10ml짜리 에탄올 가지고 둘 다 끓여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5ml죠. 그쵸?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끓는 점 자체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근데 단 불꽃의 세기가 같을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5mm짜리가 10mm짜리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0mm에 더 센 불꽃으로 이제 가열을 했다면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둘의 불꽃의 세기가 같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요. 여러 가지 액체의 가열 곡선입니다. 근데 외부 그 불꽃의 세기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일단 한 번씩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끓는 점이 가장 어때요? 높아요. 그 다음은 B와 C입니다. 그쵸? 자, B와 C가 그 다음 끓는 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D는 제일 끓는 점이 낮아요. 그쵸? 아, 그러면 제일 끓는 점이 높은 A부터 시작해서 B, C는 같고 D는 제일 낮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같다 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물질의 특성이 같으면 어떤 물질이다? 서로 같은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와 C는 같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의 양 혹은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해요. 그러면 B와 C 중에 누가 더 양이 많을까요? C가 더 양이 많겠죠. 그렇죠? C의 양이 B보다 많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D 뭐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끓는 점에 그러면 제일 빨리 도달하는 게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에 빨리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빨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것이죠. 누가 제일 빨리 도달합니까? B가 제일 빨리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늦게 끓은 건 누구예요? B 다음에는 D일 거고요. 그 다음이 A,
좀 애매하긴 하네요. A나 C 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B가 제일 빨리 끓었다라는 것은 제일 빨리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끓는 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제일 빨리 평평해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